저는 박은영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서울 외곽 달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치는 이른 아침이죠.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기름을 데우고 반죽을 치면 어느새 해가 떠오르더군요. 제 남편 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아들 민호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공학도가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느라 저도 정신없고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죠. 분식집을 연 건 남편이 떠난 직후였어요. 보험금으로 작은 상가를 얻고 떡볶이와 튀김, 순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차츰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정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떡볶이 먹으러 와서 숙제도 해가죠. 그래도 여전히 외로울 때가 많아요. 특히 저녁 무렵 손님이 뜸해지면 문득 남편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들어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눈에 띄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입니다. 항상 혼자 와서 조용히 떡볶이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말수도 적고 표정도 늘 진지하죠. 그런데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 세훈 씨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뭔가 다급해 보이더군요. 사장님,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훈 씨가 개인적인 대화를 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세훈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아드님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 아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민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알죠. 왜 그러시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젊은 분들이 일하기 힘든 세상이라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세훈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민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세훈 씨가 민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세훈 씨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왜 갑자기 민호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민호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죠. 제가 분식집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민호가 피곤해 보이더군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요. 민호야, 요즘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키운 지 20년이 넘었는데 언제 거짓말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동네 지인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민호 엄마, 요즘 민호 괜찮니? 네. 왜요? 어젯밤에 편의점 앞에서 무슨 사람들이 시비 거는 걸 봤다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들은 이야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혹시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훈 씨의 말이 다시 생각났죠.
혹시 세훈 씨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분식집을 열고 있는데 세훈 씨가 다시 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혹시 아드님 일로 걱정되는 일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지금은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세훈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떡볶이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민호야,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아니, 적어도 혼자서 걱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새벽 무렵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은영 사장님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호 씨 어머니 맞죠?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세훈 씨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였죠. 무슨 일인데요? 내일 오후에 찾아뵐게요. 준비해 두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용했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분식집 일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더군요. 떡볶이 양념을 잘못 넣기도 하고 손님한테 잔돈도 틀리게 줬어요. 점심때쯤 세훈 씨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얼굴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연락 받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세훈 씨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드님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일이 생겼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세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편의점 사장이 사채를 쓰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보증을 섰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호가 보증을 섰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민호는 아직 학생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세훈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편의점 사장이 속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계약서라고 하면서 다른 서류에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어린 대학생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 건데요? 3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천만 원이라니.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세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제가 알아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 저희를 도우시려는 거예요? 세훈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힘들어 보이셔서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느꼈어요. 세훈 씨의 눈빛에서 묘한 죄책감 같은 게 보였거든요. 세훈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공무원이었는데 작년에 퇴직했어요.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혼자 살아요. 세훈 씨의 대답이 간결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낯선 남자들이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2명이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말랐고, 다른 한 명은 덩치가 좋았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조폭들 같았어요. 박은영 사장님이시죠?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정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호 씨 어머니 맞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마주 앉았어요. 다행히 손님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보증을 서신 건 아시죠? 그건 사기예요.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건 저희랑 상관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보증인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로 민호 이름과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속여서 받은 거예요. 그런 건 법원에서 싸우시고 저희는 돈만 받으면 돼요. 덩치 좋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을 언제까지 주면 되는 건가요? 한 달 드릴게요. 넉넉하죠? 한 달이라니. 저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죠. 아드님도 이제 성인이시고 그들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한테 해를 가할 거라는 뜻이었죠. 남자들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분식집을 팔아도 3천만 원이 나올까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 세훈 씨가 다시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3천만 원을 한 달 안에 달라고 하네요. 세훈 씨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편의점 사장은 이미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세훈 씨가 돈이 있으세요? 세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아드님 안전부터 챙기는 게 중요해요. 그날부터 세훈 씨가 저희 가족을 더욱 신경 써주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아르바이트 갈 때마다 은근히 주변을 살피고 제가 분식집 문을 닫고 집에 갈 때도 따라와 주더군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걸까요? 저희와는 남남인데 말이에요. 세훈 씨,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어느 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요. 혼자 사는 사람이 세훈 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세훈 씨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철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희 모자를 챙겨주는 거였거든요. 물론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세훈 씨의 눈빛에서 보이는 그 죄책감은 뭘까요? 그리고 왜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들이 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호가 어느 날 저녁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할 건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장님을 너무 믿었죠. 민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디서 3천만 원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세훈 씨는 요즘 더욱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분식집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수시로 들르더군요. 마치 저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진전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조금씩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훈 씨가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편의점 사장이 도망간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보여요. 세훈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순진한 대학생을 이용해서 도망칠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욱 민호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 사채업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돈만 받으려고 할 거예요. 세훈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제가 그들과 직접 만나봤어요. 언제요? 왜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대화해보니까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이 동네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사건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세훈 씨의 말이 맞다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네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아드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할 것 같아요. 피해서 어디로 가요? 저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세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그런 제안이신지요? 그건 좀... 임시 방편이에요. 며칠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남자분 집에 가서 신세를 지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세훈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좋은 분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게 궁금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을 열려고 하는데 셔터에 붉은 페인트로 뭔가 써져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밤사이에 누군가 와서 협박 메시지를 남긴 거였어요. 세훈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그 글씨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말로 위험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오늘부터 제 집에 계세요. 안전해질 때까지만이라도요.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민호의 안전이 우선이었거든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세훈 씨. 세훈 씨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 사진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민폐를 끼치는 거죠. 민호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세훈 씨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구청에서 일했어. 민원 처리하는 일이었지. 재미있었어요? 보람은 있었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었으니까. 세훈 씨가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세훈 씨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외로우시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되니까 다행이에요. 세훈 씨의 미소가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먼저 잠들고 세훈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답은 무슨?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남이잖아요. 세훈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훈 씨가 저희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분식집 앞에 있던 사채업자들이 세훈 씨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세훈 씨잖아. 여기서 뭐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세훈 씨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세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옛날 일로 아는 사이예요. 옛날 일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세훈 씨가 단순히 저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세훈 씨를 알아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옛날 일이 뭐죠? 제가 세훈 씨에게 물었을 때 세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채업자 중 키 큰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르세요? 정세훈 씨가 누군지. 무슨 소리예요? 3년 전 교통사고 기억나시죠? 박상철 씨 사고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 이름이 나오다니. 그 사고랑 세훈 씨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키 큰 남자가 세훈 씨를 보며 말했어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죠. 세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채업자들은 그런 세훈 씨를 보고는 키득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세훈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세훈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상철이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은영 씨, 죄송해요. 세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세훈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호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해졌어요. 세훈 씨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3년 전 박상철 씨 사고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기 있었다고요? 목격자였어요. 사고를 직접 봤죠. 그럼 왜 경찰서에서 당신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세훈 씨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제가 증언하지 못했어요. 왜요? 협박을 받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협박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상철 씨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고에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 회사가 왜? 박상철 씨가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협박했던 걸 보면 세훈 씨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증언했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거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호가 놀라서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아빠 억울하게 당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세훈 씨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은영 씨 가족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지켜본다고요? 박상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때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뭘 부탁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들 민호를 잘 부탁한다고. 세훈 씨의 목소리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은영 씨 가족 근처에서 살면서 지켜보려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한테 친절하게 해준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뭐예요?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요?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은영 씨, 제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울 수 있었잖아요. 진실을 밝힐 수 있었잖아요. 세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일단 아저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들을 게 뭐가 더 있어? 그 협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호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훈 씨의 말에 저는 다시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민호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민호까지 노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왜 하필 저희 가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박상철 씨가 남긴 증거 때문일 거예요. 증거요? 박상철 씨가 회사의 불법 행위를 녹음한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파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안전한 곳에. 그 순간 뭔가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민호 책상 서랍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남편이 마지막에 민호한테 뭔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뒤져져 있었어요. 늦었네요.
세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먼저 찾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필사적으로 기억해 보려 했어요.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였습니다. 집이 완전히 뒤져져 있는 걸 본 순간 저는 무서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세훈 씨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집에 못 있겠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인지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세훈 씨가 집 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뒤진 흔적이 보여요. 그럼 그 파일이 정말 어디 있는 걸까요? 박상철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 끔찍했던 날을 떠올려 봤어요. 상철이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민호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다른 건 없었어요? 잠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책을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세훈 씨가 눈을 빛냈어요. 책이라고 하셨다고요? 네, 분명히 책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떤 책일까요? 저는 남편이 평소에 즐겨 읽던 책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책들은 모두 집에 있었고 이미 다 뒤져진 상태였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해 놓은 책이 있을까요? 세훈 씨가 물었어요.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은 이미 정리됐을 거예요. 3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도서관이요. 도서관이요. 남편이 자주 가던 구립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 사물함이 있거든요. 세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한번 가보시죠. 하지만 도서관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시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어떻게 가죠? 쫓아올 텐데. 제가 먼저 나가서 그들 주의를 끌게요. 그 사이에 은영 씨와 민호 씨가 도서관으로 가세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는 그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요? 제가 증인이거든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언제든지 증언할 수 있어요. 세훈 씨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도 세훈 씨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을 거였어요. 결국 세훈 씨의 계획대로 했어요. 세훈 씨가 먼저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와 민호는 뒷문으로 나가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물함 안에는 몇 권의 책과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겉표지가 다른 책들보다 두꺼웠거든요. 이거예요. 민호가 그 책을 열어보니 속이 파여져 있고 그 안에 USB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숨겨 놓으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남긴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사채업자들과 마주쳤어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키 큰 남자가 우리 앞을 막고 섰어요. 그냥 산책했어요. 산책이요? 이 시간에 그가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뭔가 찾으러 다니신 건 아니죠? 저는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이었거든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다고요. 정세훈 씨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던데. 그 순간 세훈 씨가 나타났어요. 그만하세요. 오, 정세훈 씨. 뭘 그만하라는 거죠? 더 이상 이 모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요. 저희는 정당한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 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채권 추심은 개뿔.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세훈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뭘 원한다는 거죠? 박상철이 남긴 증거 말이에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세훈 씨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한 거였거든요. 증거라니 무슨 소리예요? 지침이 떼지 마세요. 3년 전 일 기억 안 나요? 키 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세훈 씨,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입 조심하시죠. 공범이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세훈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은영 씨,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요. 저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당신들이 찾던 거죠. 키 큰 남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걸 내놓으세요. 싫어요. 이걸로 남편의 억울함을 풀 거예요. 그러시면 아드님한테 해가 갈 거예요. 그가 민호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세훈 씨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민호한테 손대지 마세요. 정세훈 씨,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이 가족은 제가 지킬 거예요. 세훈 씨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세훈 씨가 미웠어요. 진작에 진실을 말했으면 이런 일까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당신이 지킨다고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은영 씨, 당신 때문에 남편도 억울하게 죽고 민호도 위험해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삶에 끼어든 게 더 큰 불행일 수도 있어요. 세훈 씨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곁에서 사라져 주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해결할 거예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세훈 씨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세훈 씨에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훈 씨와 갈라선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USB를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3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재수사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답변이었어요. 게다가 증거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분식집 앞에서 버젓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장님.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USB는 경찰에 넘겼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을걸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그의 말이 맞았어요. 경찰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돈만 내시면 돼요.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라는 말인지 막막했어요. 분식집을 팔아봐도 그 정도 돈이 나올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세훈 아저씨한테 연락해보면 어때요?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도와준다고
자기 죄책감 때문이었을 뿐이야.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데. 정말로 방법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별로 없고, 있다 해도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훈 씨였습니다. 은영 씨, 잠깐만 이야기해 주세요. 할 말 없어요. 제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세훈 씨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호가 저를 말렸어요. 엄마 들어봐요. 결국 저는 세훈 씨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숨긴 게 더 있어요. 또 뭔가 숨긴 게 있다는 거예요. 세훈 씨가 깊은 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저와 상철이는 군대 동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군대 동기라고요? 네.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어요. 그때부터 친한 사이였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상철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세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철이가 사고 나기 전에 저에게 연락했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늦었어요. 세훈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상철이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가족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특히 민호를 잘 봐달라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상철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이요. 군대에서 서로 약속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자고. 세훈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것도 느껴졌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도와준 것도 처음에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상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가족 이야기를 하곤 했죠. 세훈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은영 씨,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요? 그들과 직접 협상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로.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세훈 씨의 각오가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진작에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말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상철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세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만약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상철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세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저보다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훈 씨도 피해자였던 거네요.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니까. 하지만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라도. 세훈 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요. 상철이의 명예도 회복시키고 민호의 문제도 해결할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은영 씨와 민호가 있잖아요. 세훈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세훈 씨에 대해 가졌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진심이에요.
세훈 씨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도 아저씨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죄송해요, 세훈 씨.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세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함께 해결해봐요. 상철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비로소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세훈 씨와 화해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철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세훈 씨가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상철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료들은 정말 방대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겠네요. 민호가 자료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세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세훈 씨가 아는 분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승산이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해요. 특히 목격자 증언이 중요하죠. 변호사가 세훈 씨를 보며 말했어요. 증언할 준비는 되셨나요? 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세훈 씨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사채업자들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이들이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어요. 세훈 씨가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번엔 제대로 맞서볼 거예요. 세훈 씨가 그들과 만나는 자리에 저도 함께 갔어요. 더 이상 혼자 해결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은 뭐 하러 오셨어요? 키 큰 남자가 비꼬듯 말했어요. 거래하러 왔어요. 거래요? 제가 가진 모든 증거와 증언을 포기하는 대신 이 가족을 그만 괴롭혀 두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훈 씨가 자신을 희생하려는 거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키 큰 남자가 웃었어요. 하지만 거절할게요. 왜요? 이미 늦었거든요. 변호사까지 만났다면서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입을 다물고 사세요. 그럼 이 가족은 안전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상철이의 억울함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의 명예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아드님 안전은 보장 못해요. 그가 민호를 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세훈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런 협박은 그만하세요. 협박이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이겠네요. 세훈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방금 전 그들이 한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녹음했어요? 키 큰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부터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네요. 세훈 씨의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졌어요. 이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박상철 사건뿐만 아니라
협박죄까지 함께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미 결정했어요. 세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숨어 살면서 후회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언론 인터뷰, 법원 출입 등등.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남편 사건이 재조사되었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회사의 불법 행위도 드러나서 남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사채업자들도 구속되었고 민호를 둘러싼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세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상철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고 가도 돼요. 억울함이 다 풀렸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세훈 씨가 옆에서 함께 절했어요. 상철아, 미안했어.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어.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울컥했어요. 세훈 씨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훈 씨, 고마워요. 뭐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세훈 씨를 껴안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도 다가와서 우리를 안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우리 세 명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앞으로의 꿈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철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세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분식집은 남편이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꿈을 꿔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에요? 작은 찻집을 열까 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차를 우려내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세훈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네.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세훈 씨도 새로운 꿈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호도 적극적으로 찬성해 줬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죠. 고마워, 민호야. 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더욱 용기가 났어요. 찻집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세훈 씨가 인테리어를 도와주고 민호는 메뉴 개발을 도왔습니다. 정말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세훈 씨가 물었어요. 새봄은 어때요? 좋은 이름이네요. 새봄. 저희에게 정말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았어요. 찻집은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렸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공간이었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가끔 상철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상철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응원해줬을 거예요. 어느 날 세훈 씨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그럴까요? 네, 상철이는 은영 씨가 행복해하는 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세훈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분식집 단골이었던 할머니들도 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은영이가 이렇게 예쁜 가게를 차리다니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전날 치고는 성공적이었네요. 세훈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민호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찻집 열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사진 속 상철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훈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당신이 좋은 친구를 둬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나 잘 살아볼게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찻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세훈 씨는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이제는 정말 동업자 같았죠.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세훈 씨가 말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정식으로 사업 파트너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트너요? 네, 저도 투자하고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세훈 씨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 투자예요.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거든요. 세훈 씨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호와 상의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은데요. 아저씨랑 함께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아저씨도 가족이니까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세훈 씨는 정말 가족이었거든요. 결국 세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정식 파트너가 되어 함께 찻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찻집 세봄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해가죠. 민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뭘 자랑스러워해? 엄마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훈 씨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의 무거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행복해요. 어느 날 세훈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찻집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세훈 씨가 말했어요. 상철이가 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마음 놓고 계실 거예요. 정말로 그럴 거라고 믿어요. 상철이는 저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랐을 테니까요. 지금도 가끔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세훈 씨와 민호가 함께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는 설렘이 있거든요. 상철이가 떠난 후 한동안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절망적일 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도 하죠. 세훈 씨를 만난 것도 그런 인연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스럽고 경계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상철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 그리움이 제 발목을 잡지는 않죠. 오히려 더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가 되고 있어요. 민호도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끔 걱정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키운 것 같아서 뿌듯해요. 오늘도 찻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연인들, 친구들, 혼자 온 손님들까지.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행복해요. 제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훈 씨와 함께 차를 우려내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일상이 소중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꿨던 삶이에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상철이가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세훈 씨와의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원래 기복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날들을 소중히 살아가겠어요. 남편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